이낙연 총리가 일본을 방문하면서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얽힌 한일 갈등이 해결될지 관심입니다. 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의 사과와 배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 전시회가 내년까지 이어집니다. 전남 지역 항일운동의 역사와 참여 인사의 활동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될 전망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업과 측정 대행업체들의 공모 속에 대기오염 조작 행위가 20년 넘게 관행처럼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부터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해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예정인데요. 심하게 얽혀있는 한일 간의 갈등이 해결될지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갈등 해법으로 강제징용에 대한 사과 없는 배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의 배상 책임 판결을 내린 지 어느덧 1년.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들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내세우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로정신대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사태 해결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의 사과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내 생각은 그래요. 아무리 돈도 중요하지만은 사죄를 받고 사죄하면서 네가 진실된 양심 같으면 미안하게 되었어. 이제라도 이렇게 우리가 사죄하고. 아베 총리와의 면담을 앞둔 이낙연 총리에게도 사죄와 배상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당신들이 할머니를 죽기를 바른 것 아니냐. 하루속히 살아있을 때 사죄하고 대금을 줘야, 이런 값을 줘야 쓸 것 아니냐고 그 말을 좀 분명히 좀 하고 오면 쓰겠어요. 시민단체는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기대하면서도 자칫 졸속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경계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소송에 참여하지 않는 피해자와 유족들까지 이 문제의 종합적인 해결이 가능하도록 일본 정부에 한일 관계 개선의 첫 단추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 양국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근현대사에서 전라도는 의로운 땅, 의학으로 불리며 항일운동의 고장으로 위상이 높은데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남도의 항일운동을 재조명하는 특별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박상훈 기자입니다. 1919년 빼앗긴 나라의 슬픈 봄. 목포 정명여학교 학생과 교사들은 은밀하게 거사를 준비합니다. 일제의 감시를 피해 태극기를 그리고 독립선언서를 써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밝아온 4월 8일. 일제의 총칼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던 함성은 남도 곳곳으로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당시 학생들이 직접 쓴 독립선언서에는 독립의 영혼이 고스란히 남겨져 있습니다. 이제 4.8 독립만세운동 주도하셨잖아요. 할아버지께서 오시면은 그 경찰들한테 안 들키게 그런 큰 살림살이에다 항아리 같은 데다 숨겨 주시고 할머니께서 그러신 것 같아요, 아마. 1910년 3월 10일 광주에서 일어난 만세 사건을 정리한 조선독립광주신문도 공개됐습니다. 지금의 광주기독병원인 당시 제중병원 직원이 민족의 독립의식을 일깨우기 위해 작성해 배포한 이 글은 신문이란 이름을 사용한 광주 최초의 인쇄물이기도 합니다. 이 밖에 독립운동가들의 수형인 명부를 비롯해 항일운동 기록물 200여 점이 이번 특별전을 통해 소개됐습니다. 3.1운동과 그리고 또 90년 전에 광주 학생 독립운동 관련된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남도에 그런 애국지사들이 이렇게 많고 훌륭한 분들이 많다는 거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남도의 항일운동과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재조명하기 위한 이번 특별전은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에서 내년 1월 27일까지 계속됩니다. KBS 뉴스 박상훈입니다. 여수산단 대기오염 조작 사태가 불거진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일부 대기업 임직원들에 대해선 1심 판결이 났는데요.
그런데 대기오염 조작이 당초 알려진 것처럼 최근 4년간만 이뤄진 게 아니라 20년 넘게 장기적으로 이어져 왔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양창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4월 여수산단 기업들의 대기오염 측정값 조작 사실을 발표한 영산강유역 환경청. 2015년부터 4년 동안의 측정 자료를 확보해 조작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2015년부터 약 4년간 대기오염 측정값을 조작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고 측정서를 허위 발행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조작이 4년이 아니라 20년 넘게 관행처럼 이어졌다는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최근 GS칼텍스 임직원들에 대한 1심 선고 판결문을 보면 범죄 사실의 개요를 설명하며 1997년부터 GS칼텍스 등 기업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값을 조작해왔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정 오염물질이 기준치를 넘으면 기록부엔 기준치 이하로 조작한 값을 쓰고 실제 측정치는 포스트잇에 붙여 기업에게 줬다는 겁니다. 측정 대행업체와 기업들은 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인수인계를 거쳐 오염물질의 측정값을 조작하는 공모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판에 넘겨진 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련 업무를 맡았던 임직원들 뿐이었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 장부는 보존 연한이 3년이어서 이전의 자료들은 없어져 버렸고 공소시효도 지났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근거가 나와버리니까 그동안 말로만 듣던 그리고 짐작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사실이구나. 기업의 그 윤리경영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KBS의 질의에 대해 GS칼텍스는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지만 측정값을 바꾸는 일이 산단 기업 사이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진 것이 사실이라며 환경 관리 체계를 되돌아보고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항생제 내성을 가진 균종 감염자가 집단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목포시 보건소는 목포의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 19명과 직원 3명 등 22명이 특정 항생제에 내성을 가진 카바페넴 내성 장내 세균 속균정에 감염돼 세계 격리병실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세균은 의료기관의 위생관리 소홀 등으로 전파가 되며 요로 감염과 폐렴 등을 유발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사망 보고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전남대 병원의 품앗이 채용비리 의혹에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전남대 병원 간부들이 각자의 자녀 채용 면접에 교차로 들어가 최고점을 줘 합격시켰다는 지적 등을 포함해 국감과 교육부 감사에서 드러난 채용비리 의혹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정감사에서 품앗이 채용비리 당사자로 지목된 전남대병원 사무국장 A씨는 오늘 보직을 사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과는 통상 붉은빛을 띤 사과를 떠올리실 텐데요. 장성에서 붉은빛이 아닌 노란색을 띤 이른바 황금 사과를 처음으로 수확했습니다. 맛은 물론이고 생산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과수 농가에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농부가 언뜻 보면 덜 익은 듯한 노란빛의 사과를 수확합니다. 가을볕을 받아 반들반들, 황금빛을 띈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황금 사과입니다. 장성군이 품종을 개발하고 농민들이 애지중지 키워 2년여 만에 첫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온 식구가 말 그대로 밤잠을 설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태풍이 오고 또 비가 많이 오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사업을 성공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노란빛 사과의 색다름에다 아삭한 식감과 맛도 더해졌습니다. 잘 익은 사과의 당도는 평균 13브릭스 정도지만 황금 사과는 15브릭스가 넘고 깎은 채 오래 두어도 갈변이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농가들은 일손을 덜고 생산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데 주목합니다. 황금사과 묘목의 잎이 무성한 걸 볼 수 있는데요. 일부러 햇볕을 골고루 받게 해 붉은색을 낼 필요가 없어서 잎따기 작업을 하지 않은 겁니다. 착색을 위한 반사필름 설치를 하지 않아도 돼 비용을 10% 정도 줄일 수 있습니다.
황금사과 확대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현재까지 6.8헥타 조성이 되어 있고 앞으로 40헥타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황금사과 재배에 뛰어든 농가는 모두 19곳. 장성군은 참여 농가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목포시청 축구단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역의 소외계층에 대한 기부를 이어갔습니다. 목포시청 축구단은 오늘 김상훈 감독과 주장 배대원 선수가 한 장애인 복지시설을 찾아 소외계층을 돕기 위해 선수단이 모금한 2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 경제인들의 축제인 세계 한상대회가 오늘 개막해 모레까지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서 열립니다. 한상과 함께 새로운 100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18차 한상대회에는 재외동포 한상과 국내 경제인 등 60개 나라 6천여 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행사 첫날인 오늘은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와 지식재산 경영인 대회가 열렸고 내일은 박람회장 엑스포홀에서 한상 비전 콘서트 등이 진행됩니다. 영암 월출산 등 광주 전남 주요 산에서 올해 첫 단풍이 관측됐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어제 영암 월출산과 순천 조계산, 광주 무등산에서 첫 단풍이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다음 달 초쯤 단풍이 절정을 이룰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